네,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메인 뉴스로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이 워렌 버핏이 소유를 하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주식의 가격이 미쳤거든요. 이 클래스 A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인 주식을 보면은 이 주식의 가격이 막 62만 달러 막 그러거든요. 한 주의 가격이 60 몇만 달러예요. 한 번도 이 분할을 하지 않아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은 한 주에 막 62만 달러, 63만 달러. 네, 뭐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달러, 뭐 400달러 정도 하는데, 그런데 이 클래스 A를 본다고 하면은 분할 같은 거를 한 번도 하지 않아가지고 한 주에 가격이 62만 달러, 막 63만, 64만 달러 정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딱 봤는데, 오늘 제가 이 주식 시장에 매일 들어가거든요. 주식 뉴스를 이렇게 또 맨날 보는데,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이 99.99%인가 이렇게 또 폭락을 해가지고 64만 달러, 60 몇만 달러짜리의 주식이 단 180달러로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요? 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뉴욕 익스체인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스닥에 테크니컬 이슈가 있었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이 60 몇만 달러에서 99.99%로 이렇게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테크니컬 이슈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 이제 몇몇 주식들도 갑자기 주식들이 99.99%가 이렇게 내려갔다 라고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주식들에 대해서는 거래가 갑자기 중지가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은 이렇게 또 멈췄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테크니컬 이슈는 지금 뭐 고쳐졌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워렌 버핏의 이제 주식이 막 60 몇만 달러짜리가 뭐 180달러로 이렇게 또 돼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뭐 저는 주식이 없지만 살려고 60 몇만 달러짜리 주식이 180달러 됐으니까 사보려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테크니컬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 누구도 그 가격에는 살 수가 없었다고 하고, 어쨌든 이런 뉴스가 오늘 또 깜짝 놀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주식이 어떻게 해가지고 막 60몇만 달러짜리가 막 99%가 내려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이 뭐 난리 난 거 아니요?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일도 없었다. 지금은 다 고쳐진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버크셔 해서웨이 뿐만이 아니라 몇몇 주식들이 오늘 이제 테크니컬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고 있었던 주식들 중에 하나도 뭐 골드라고 해가지고 제가 관심 종목에 이렇게 또 넣어놓은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골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봤는데 요것도 막 99%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요거를 또 살려고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것도 이 뉴욕 익스체인지의 이제 테크니컬 이슈였다. 99% 내려간 것은 지금은 다 이렇게 또 픽스가 됐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놀라신 분들 계신가요? 막 99%가 내려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사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시장 지금 뭐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별일은 아니었다고는 합니다. 그냥 테크니컬 이슈였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멕시코가 어제 이 대선 이 투표를 이렇게 또 치르지 않았습니까? 대선 투표를 이렇게 또 치르게 되면서 드디어 멕시코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왔다 라는 거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라고 하는 이 여성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 대통령은 1960년대 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대통령은 사이언티스트였대요.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과학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똑똑
똑똑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여성 대통령은 이제 여당이었다고 하네요. 전에도 이 좌파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좌파 이 여당에서 또 다른 좌파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에서는 6년 동안 대통령직을 맡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년 더 이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유리천장을 이렇게 또 뚫은 것이지 않습니까? 유리천장을 이렇게 또 뚫은 것이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수많은 또 다른 이 여성 관리직들이 아마도 이 멕시코 정권에 이렇게 또 들어서게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이 멕시코 정권의 한 절반 정도는 한 여성으로 이렇게 또 채워질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여성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이제 당선된 것이 이렇게 또 밝혀지자마자 우리는 모두 다 이곳에 도착을 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여성들을 이렇게 또 이끌어가면서, 이 멕시코라는 나라를 보면은 좀 이제 마초적인 그런 나라거든요. 이제 남성들이 이렇게 또 파워를 가지고 있고, 여성들을 이렇게 좀 차별을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여성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 멕시코가 지금 바뀔 그런 이제 분위기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우리는 드디어 여기에 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전에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내 임무를 이제 드디어 완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 대통령이 이 멕시코에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만든 것도 전 대통령이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또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또 다른 이런 대통령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 임무를 완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성 대통령으로 이제 멕시코는 바뀔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전에 대통령도 이제 좀 이제 좌파이다 보니까 이제 파퓰리즘이 이렇게 또 만연에 깔려 있는 그런 이제 정권이었는데, 요번 대통령도 이렇게 또 좌파 대통령이 이제 여성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히다 보니까 또 다른 파퓰리즘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이 멕시코에서 이 대선 투표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어느 한 이제 투표소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투표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북적거리면서 이 투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이 이렇게 또 들어 닥치더니만 총을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투표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총을 쏴가지고 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멕시코는 진짜 이 카르텔들 문제가 또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텔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이제 해결을 할 그런 방도를 이렇게 또 만드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게 되면서 이 여성 대통령이 이제 과학자이지 않았었습니까? 이 사이언티스트이다 보니까 클라이맥에도 굉장히 또 관심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클라이맥 사이언티스트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이런 이제 클라이맥을 위해 가지고 뭐 청정 에너지 같은 것들 아마도 더 많이 이렇게 또 쓰이게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여성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이제 숙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멕시코에서의 카르텔들 문제, 이런 이제 갱단들의 흉악 범죄 같은 것들, 총 쏘고 막 사람들 막 살해하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잘 좀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이 여성 대통령은 이 수많은 문제들을 아마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하지 않을까? 뭐 카르텔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는데, 하지만 이 여성 대통령이 이제 과학자였다 보니까 클라이맥 사이언티스트였다 보니까 아마도 청정 에너지로 이렇게 또 바꾸는 것은 굉장히 또 잘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한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다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 하마스 측에다가 휴전안, 뭐 3단계 휴전안을 이렇게 또 제안을 했거든요. 이 휴전안을 빨리 좀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이집트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팔레스타인 바로 옆에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집트에 가제지구에 국경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컨플릭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이집트에서 이 가제지구에다가 구호물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거나 뭐 막거나 뭐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쟁이 바로 옆에서 또 일어나다 보니까 빨리 이 휴전을 이렇게 또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이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 측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3단계 휴전안을 이렇게 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 휴전안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업세트를 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도 아마도 그럴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백악관에서는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스라엘도 이번 휴전안을 좀 받아들여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번 전쟁을 이렇게 또 치르면서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력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멸은 하지는 않았지만 기습은 이제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백악관은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휴전안 좀 받아들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을 빨리 좀 휴전 좀 해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대선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 내에서 대학가들에서 계속해가지고 반전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면 이 가자지구 내에서 민간인들의 사망자들의 수가 너무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무기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제 무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역시 계속해가지고 이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이 이스라엘 전쟁을 빨리 끝나지 않는 이상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또 다시 당선이 되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이스라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연 이 네타냐후가 이번 전쟁을 끝낼지, 휴전안을 이렇게 또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의회에서 상하의원 이렇게 또 모인 자리에서 이 네타냐후를 이렇게 또 초청을 해가지고 연설하는 것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영예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당근하고 그리고 책책을 이렇게 또 주고 있는데, 과연 네타냐후는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대로 움직일지 뉴스를 계속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에 뭐 CIA나 뭐 FBI, 미국의 이런 뭐 스파이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인텔리전스, 미국의 정보국에서 일을 했었던 이 오피셜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런 스파이 서비스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의 적들을, 자신의 폴리티컬 적들의 정적들을 해하기 위해 가지고 쓰이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가 저번 대선에서 이렇게 또 지게 되면서 저번 대선은 뭐 사기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자신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나를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은 전부 다 뭐 스캠, 뭐 사기꾼들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요번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자신의 정적들을 완전히 다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벼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미국의 스파이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파워를 아마도 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독재자가 아니고 뭡니까? 진짜 미국이 엄청나게 이상한 길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제발 이런 사람한테 미국을 좀 안 맡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중범죄자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형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졌거든요. 이 만장일치로 배심원단이 트럼프는 죄를 지은 게 맞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권자들 중에 65% 정도는 이 벌딕트, 이번 판결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단 11% 정도만, 미국의 유권자들 중에 단 11% 정도만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권자들 중에 67% 정도는 트럼프는 이번 대선 후보에서 내려와야 한다, 사퇴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 65% 정도는 이번 형사재판 잘 이렇게 내린 게 맞다, 이번 형사재판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설문조사에서 나왔고, 단 11%만이 이번 판결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는 중죄인이 많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맞습니다. 경범죄도 아니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미스디미너가 아니라 펠로니. 중범죄자 맞고요. 어쨌든 트럼프는 이렇게 중범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또 무기를 삼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있다고 합니다. 떠들어대고 있으면서 만약에 내가 실제로 이제 깜빵에 간다고 하면은 나는 괜찮은데 it's okay for me. 그런데 나를 지지를 해주는 이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포터들이 브레이킹 포인트가 될 것이다. 아주 그냥 난동을 피울 것이다. 예전에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다 라고 트럼프는 또 다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자신의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을 또다시 브레인워시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제일탐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깜빵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너네들이 좀 알아가지고 폭동 좀 일으켜라 라고 지금 트럼프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아주 그냥 혼란 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발 좀 트럼피들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트럼프는 확실히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또다시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많은 것들이 좀 바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페드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이제 연준 페더럴 리저브를 아마도 인디펜던트였거든요. 지금은 이 페드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페드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44% 정도는 아마도 트럼프가 이 페드를 잡아먹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돈 찍고 지 마음대로 미국의 이제 상황을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게 진짜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지가 한번 대통령을 해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자신의 입맛대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번에 미국의 대통령 했었을 그 당시에는 얼떨결에 이렇게 또 됐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흘러가기는 흘러갔지만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벌써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 입맛대로 미국을 이렇게 또 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복수를 하려고 단단히 이렇게 또 벼르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불려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뭐 둘째치고 자신의 복수만 위해가지고 이 미국의 이 대통령이라는 이 직을 이렇게 또 쓰지 않을까 트럼프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이 트럼프 이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사업들에 막 엄청나게 잘 되도록 이렇게 또 정권들을 이렇게 또 바꾸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미국이 한 치 앞도 모르게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자신이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틱톡을 금지를 하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이 트럼프가 형사재판을 이렇게 또 끝마치면서 유죄 판결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틱톡에 이렇게 또 가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틱톡에 가입을 하자마자 단 이틀 만에 구독자 300만 명을 이렇게 또 모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틱톡을 금지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자신이 틱톡에 이렇게 또 가입을 했다라는 거 젊은 유권자들을 이렇게 또 끌어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이제 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 있죠. 어쨌든 간에 확실히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확실히 인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이 캠페인도 틱톡에 가입이 되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구독자들 이 수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 34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총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총감 뭐 작년인가 이렇게 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본다고 하면은 역시 트럼프가 훨씬 더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바이든 대통령도 뭐 그렇게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대선에서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고소득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소득자들 역시 지금 싼 물건들을, 이런 뭐 디스카운트 리테일러들 있지 않습니까? 싼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쇼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인들이 쓸 돈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바닥이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고금리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렸거든요. 역사상 이렇게 빠르게 올린 적이 없다고요.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사람들의 돈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말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디스카운트 스토어들 있지 않습니까? 러스 같은데, 뭐 TJ 맥스 같은데, 아울렛들, 이런 것들이, 이런 뭐 디스카운트 스토어들이 계속해가지고 매출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이런 뭐 럭셔리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루이비통이나 뭐 구찌나 이런 이제 럭셔리 제품들은 계속해가지고 매출이 낮아지고 있다고요. 이런 고소득자들도 지금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는 실제로 지금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쪼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뭐 달러 스토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 제네랄이라든지 뭐 달러 트리라든지 이런 디스카운트 스토어들만 지금 굉장히 잘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고 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만 지금 플러스 0.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또 고용 지표 같은 거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기다리면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임스탑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게임스탑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키스질이라고 해가지고 이 게임스탑 사태를 이렇게 또 일으킨 이 장본인이 있지 않습니까? 키스질이 나와가지고 자신은 이 게임스탑 주식 1억 1,6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160 밀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공개를 하자마자 뭐 옵션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나 그랬나봐요. 이거를 공개를 하자마자 이 게임스탑 주식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30%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키스질이 포스팅을 하자마자는 장을 오픈을 하자마자 막 주식이 막 70%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하는 등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밈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밈 주식들이 이렇게 게임스탑뿐만이 아니라 뭐 AMC 같은 것들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덩달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과연 이 AMC 주식이나 뭐 게임스탑 주식이나 어떻게 될런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찝 있지 않습니까? 찝에서 아마도 올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일을 50%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에서 차량들이 이렇게 또 팔리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 팔리는 것은 조금 이제 주춤해졌거든요. 주춤해지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가 지금 이렇게 또 잘 팔리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 가지고 잘 팔고 있거든요. 특히 이 랭글러를 본다고 하면은 랭글러에서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집 아마도 올해는 많이 팔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많이 이렇게 또 싸돌아 다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전기차만 사더라도 동네만 돌아다니면은 이 전기차로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막 여행을 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기차는 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충전하는 것도 좀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또 오래 이렇게 또 기다리고 뭐 충전 인프라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또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사는 거 대신에 그냥 내연기관차를 사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내연기관차도 지금 기름값이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또 눈을 돌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기름을 적게 먹는, 그리고 전기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갈 수가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또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당분간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JP 모건에서 지금 이 워렌 버핏 있지 않습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어디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지 이렇게 또 보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단기 미국 국채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국채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을 하는 그런 초단기 이런 국채들 있지 않습니까?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런 초단기 국채의 한 3% 정도를 워렌 버핏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렇게 구매를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JP 모건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주식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가지고 뭐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 현금을 어마무시하게 뭐 쌓아두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를 뭐 주식시장에다가 하는 거는 좀 이제 투자할 그런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초단기 이런 국채 같은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타겟에서 자사가 이렇게 또 팔고 있는 그런 이제 제품들 중에 한 5,000개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그런 이제 제품들을 가격을 이렇게 또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나 이 알디에서도 이 가격 인하 경쟁에 이렇게 또 동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지금 이 미국인들이 쓸 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이렇게 또 없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쓰는 것을 줄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으면은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또 빨리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값, 이 렌트비거든요. 렌트비도 빨리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래야지만 인플레이션 빨리 좀 내려갔고,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이렇게 빨리 잡고, 그리고 이 높은 금리도 이 고금리도 빨리 내려가야지만 주식시장도 이렇게 또 잘 살고, 미국의 경제가 또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